네, 제가 심장 두근거림 현상을 꽤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 아마 거의 5년째 심장 두근거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. 근데 문득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 심장 두근거림 현상을 이 갤럭시 워치로 이 심박수 재는 걸로 재면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갤럭시 워치로 한번 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측정 방법은 간단합니다. 갤럭시 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ECG 탭으로 이동합니다.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ECG라고 있거든요. 자, ECG에서 기록을 누르면 이 삼성 헬스가 진짜 최대 단점이 업데이트가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기록을 눌러줍니다. 기록을 눌러주면 정확한 결과는 전문가와 상담 안 하고 뜹니다. 하면은 그냥 여기서 한 검지손가락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. 심전도 측정을 하는데 ECG라는 게 심전도를 나타낸다고 해요. 그래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파장 형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.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피크가 치는 게 있죠. 심장 박동이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뛰니까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표시가 되는 건데, 일반적인 상태랑 제가 심장 두근거린 상태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은 동리듬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상태가 뜨거든요. 그러면은 맨 밑으로 가면 폰에서 보기가 있어요. 그 폰에서 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핸드폰이 켜집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요. 동리듬이라고 알려진 정상적인 그 심장 리듬이에요. 보면은 평균 심박수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걸 터치해주면은 파일로 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. 확대해서 PDF를 보는 건데,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파형이 일정하게 이렇게 한 번씩 뛰는 게 나오죠. 이렇게 한 번씩 뛰잖아요. 이렇게 한 번씩. 근데 이게 정상적인 동 리듬이고요. 두근거림이 있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1월 25일날 체크한 건데 이것도 동 리듬이라고 뜨긴 하거든요. 네, 심하진 않은 건가 보네요. 심박수는 새벽이라서 좀 느린 것 같고요. 이게 위에서부터 기록되는 건데,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음에 한 칸씩 뛰다가 한 번 안 뛰어요. 이 심장이 한 번 안 뛰어. 근데 이게 심장이 한 번 안 뛴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그 심장 철렁할 때 철렁할 때가 이게 한 번 안 뛸 때 철렁을 하더라고요. 이게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딱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. 안 뜁니다. 이게 맥박이 한 번. 그리고 또 뛰죠. 이렇게 한 뚝뚝 뛰다가 또 심장 두근 하면은 이게 또 기록이 안 돼요. 그때 살짝 이상해지면서 이 표시가 안 됩니다. 되게 신기하죠? 이 맥박이 한 번 안 뛰는 거예요. 이 심장 두근거림 현상이. 근데 이게 심장이 실제로 안 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록상으로는 이 파형이 한 번 안 나타납니다. 그 딱 시점에. 예전엔 되게 심했을 때 있거든요. 그때는 이게 없어요. 계속 하고 없어지고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고 또 안 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기록이 이렇게 나타난다. 손목 맥이 있잖아요. 이쪽에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재다가 심장이 한 번 딱 두근거리면은 맥박이 뛰다가 한 번 안 뛰어요.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면은 내 불안한 심리가 이 심장 두근거림 현상에 영향이 있는데, 이 두근거림 현상이 한 번 딱 있을 때마다 맥박이 이게 한 번 안 잡힌다는 게 약간 소름 돋습니다. 처음 이걸 딱 직접 느껴보면은 은근히 좀 소름 돋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갤럭시 워치 ECG 기능을 이용해서 심장 두근거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. 이제 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럼 나의 심장 두근거림은 왜 생겼을까를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나온 이유가 불안한 심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심장 두근거림 현상은 이 불안감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. 제가 자취했을 때가 있었어요. 자취했을 때. 그때는 이제 막 꿈도 있었고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, 퇴사를 앞두고 이제 그 꿈을 좀 실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.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뭔가 퇴사 시점부터 생긴 불안감이었어요. 한 퇴사 일주일 전에 갑자기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심장이 딱 두근거리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뭐지? 딱 이랬거든요. 점심 때 이제 커피를 들고 가면서 그 심장 두근거림을 처음 느끼고, 저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지속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퇴사 시점에 좀 증폭되면서
이후에 이제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지점이 항상 이제 불안하고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 불안감으로 인한 그 신체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심장 두근거림이 생겨났던 것 같고, 그 이후로도 항상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두근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항상 이랬던 건 아니고 심리적으로 좀 괜찮을 때가 있잖아요. 좀 뭔가 좀 괜찮은 시기는 또 그런 생각, 또 두근거림이 없어요. 신기하게. 근데 다시 이제 문득 불안감이나 뭔가 불확실함 등등 이런 것들,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기가 막히게 또 이 두근거림이 바로 생깁니다. 언제 가장 많이 발생했냐라고 했을 때는 취침 전. 왜냐면 취침 전 때 제가 생각이 좀 제일 많거든요. 누워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무의식적으로 잠겨있던 불안한 생각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.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심장 두근거림으로 딱 나타나니까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일단 이런 불안감으로 인한 심장 두근거림이 있다면 일단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. 네, 일단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심리적인 요인이 만약 크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은 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. 문제가 해결이 돼야 끝나는 싸움이에요. 해결이 될 때까지 이건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. 근데 제가 또 병원을 잘 안 가요. 병원을 좀 잘 안 가는 이유가, 뭐 심리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좀 파악해서 그 근원지를 탁 긁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,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됐을 때 조금 방문을 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, 그 전에는 받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 문제는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내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병원을 좀 잘 가지 않습니다. 결국에는 이겨내는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고요.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시다면은 왜 발생했을 것 같은지 그런 본질적인 그 물음을 잘 찾아내서 한번 극복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